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요일 시황 방송 컨텐츠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또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제가 지지난주 방송을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방송을 이제 이쯤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방송 여기서 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3주째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날 1월 첫 방송에서 이거 속임수형 패턴이 나왔으니까 신고가 돌파 나오다가 바로 이탈하는 이런 패턴은 안 좋은 패턴이고,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한 단기 조정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월달 조정 가능성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식을 왕창 사서 물리지 말고, 그리고 현금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좀 아래를 기다려서 천천히 매매해보자.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맞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일단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1월 초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는 이제 거의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코스닥이 좀 애매하다. 이날이죠. 지난주 수요일. 여기서 코스닥이 좀 뭔가 애매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도 여기서 이게 바로 계속 가는 거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접어줬다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더 가더라도.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제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정도 딱 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장에 여기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서 2.5%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과격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1월 중순 지나가는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더 과격해지는, 좀 낙폭과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조금 뭐 대응이 쉽지는 않네요. 저도 사실은 현금 비중을 좀 남겨놓고 지난주에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채우고 현금을 투입을 했거든요. 뭐 이번 주 초까지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조금 대응이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주식을 다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늘 종가까지도 주식을 안 사고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각자 대응이 조금씩 달랐겠지만, 이런 구간, 이제 이렇게 보통 이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20일 이평선, 그리고 뭐 24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저가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가 바로 다 관통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현금 남겨놓은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보통 주식 비중 확대를.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월화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무너진 이유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카페나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 다우존스 지수고요.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이쪽은 20일 이평선도 안 깨고 이거 신고가예요, 신고가. 신고가 갱신하고 살짝 주춤주춤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거의 신고가권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 이 주도주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를 뚫고 급등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일본도 오늘 오전에 급등하다가 이제 밀리긴 했지만 일본도 지금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추가 폭락까지 할 정도의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지? 뭐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뭐 배터리 2차전지 쪽에 뭐 실적 쇼크 우려 이런 것들이 물론 있지만 이 정도를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은이가 어저께 그 뭘 했어요. 이런 시정 연설을 하면서 80년간의 남북 관계사가 종지부됐고 이제 뭐 국면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사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랬고 지금 김정은 체제로 넘어와서도 이런 어떤 그 말로 도발하고 공격하는 이런 언행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전쟁 날까봐 정말 두려워하고 뭐 전쟁 준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요즘에는 그렇게 반응도 안 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도발도 했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일일이 반응을 이제 안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나? 정말 이번에는 뭔가 좀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평온하거나 일본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런 연설을 했다면 이거 뭐 우리가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저놈 또 저거 이거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대만 쪽, 뭐 홍콩과 대만 다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올해는 중국이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혹시 모를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김정은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는 거고, 거기서 대만,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이런 구도가 혹시나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리니까 정말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돌아가는 시세를 보면 대만이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대만이 꺾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뭐 원래 안 좋았고. 근데 갑자기 한국이 유난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런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대만 침공이 일어나고 뭐 북한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도발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가세해서 동아시아에서 전선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최악의 수가 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시장이 뭐 작년에 기록했던 이런 저점대까지 위협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혹시 모를 그런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미 반영은 많이 됐다고 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겁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주변 증시들과 비교를 해도 이거 너무 과하거든요. 너무 과해요, 솔직히. 이거는 아무리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 작년에 이런 자리들은 그 코스피 PBR 0.8배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다고 올라온 건데, 아니 정말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불확실성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까지 저는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하던 시기고, 그죠?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 일본이 괜찮고 대만이 조금 흔들리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먼저 빠졌는데 유럽도 괜찮아요. 미국, 유럽이랑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여기를 깨고 막 뭐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나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2400, 2400선은
일단 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2500 초반선, 제가 1월 초만 하더라도 시장은 2500 초반선까지는 최하경영을 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가 시원하게 이탈이 됐고, 일단은 한 100포인트, 2500에서 2400까지 100포인트 정도는 조금 우리가 밴드를 낮춰놓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고요. 2400 꼭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2400을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여기는 당분간 못 넘어갈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2500대에서 2400대 이 안에서 시장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박스권 흐름에 대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박스권의 위치를 조금 아래로 낮춰서 봐야 되지 않나. 자, 근데 오늘이 과연 저점일까? 라고 봤을 때, 글쎄요,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투매가 나와서 밑꼬리가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밑꼬리가 있어야 돼요, 밑꼬리가. 그래서 내일 시장이 밑꼬리가 좀 2400 초반선에서 잡히고, 좀 진정이 되면 거기가 단기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일 그냥 시초가부터 바로 말아 올려서 오늘 과도했던 하락폭의 절반 이상, 이게 살짝 올라오는 거는 의미 없어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절반 이상 확실하게 양봉으로 감싸 안고 마감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5일선 이제 안착이 바로 시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면 이것도 이제 단기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시장이 지금 주변 정황이나 이 뉴스보다 너무 과도하게 세게 밀려 내려오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쳐도요, 어떻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과거에도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반등 한번 주고 내려오든지, 여기도 이렇게 반등 한번 주고 내려오잖아요. 보통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것도 좀 힘들었긴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올려주거든요. 정말 하루 이틀이라도 올려주면 우리가 여기서 뭐 좀 팔 건 팔고 그래도 좀 대응할 여지가 있는데, 이번 코스는 정말 단 하루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월 3일부터 그냥 내리 꽂으니까 이건 뭐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N자로 빠지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나면 이렇게 N자 맞이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한 게 여기서 대응할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여기서 물렸던 종목도 추가 매수해서 한번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흐름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빼는 이런 흐름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힘드셨죠? 아마 최근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편치가 않은데,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또 최선의 대응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여기서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늦었고요. 당연히 현금이 있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그널 있죠?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음봉을 감싸 안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거나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잘 그런 거 타이밍 잡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분할 매수, 차분히 분할 매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해요. 낙폭 과대 구간이고. 한번 보조 지표를 볼까요? 보조 지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변곡점 때 보조 지표를 봄으로써 조금 이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좀 RSI나 이격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RSI 기준으로 이제 이런 자리 오면은 낙폭 과대, 단기 저점, 뭐 중기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단기 저점이나 중기 저점. 근데 지금 거의 왔어요. 그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격도, 이건 이제 20일 이격도니까 2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고, 20일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 20일 이평선 대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속도를 좀 좁혔다가 다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보통 단기 저점, 중기 저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그죠? 이것도 보시면 지금 20일 이격도 기준으로 95 근처 이하까지 왔으니까 오늘 아니면 저는 내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저점 가능성 높다.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 왜 지금 미국, 일본이 신고가권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낙폭 과대 이런 역대급 낙폭 과대 구간에 왔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짜증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일본이 같이 빠졌으면은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미국도 이제 반등 자리를 볼 수 있고, 뭐 일본도 반등 자리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제 그런 분석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미국이 빠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뭐 많이 안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까지 눌릴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눌릴 수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 S&P 500도 뭐 눌릴 수 있죠, 다시. 그죠? 지금 흐름은 좋아요.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눌림목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눌릴 때 우리나라처럼 미리 이렇게 빠져가지고 낙폭과대에 있는 시장은 과연 어떤 템포로 이거를 봐야 될까? 미국이 빠질 때 오히려 우리가 개파락의 악몽으로 돌려칠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분석이나 예상이 수월하지가 않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따로, 뭐 미국 따로, 코스닥 따로. 코스닥도 최근에 제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코스피가 빠지는데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흐름들이 고착화되면 이게 참 분석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코스닥도 어느 정도 61선 자리 이런 자리까지 와서 뭐 조금 생각보다 더 밀리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돌리면 괜찮아요. 이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줬다 이렇게 돌리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내일 밑골이 달리는 흐름이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서 이걸 좀 감싸 안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저점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이것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 너무 많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더 이상 이걸 매도를 늘리는 거는 얘네들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다. 선물을. 그러니까 그때 안 그래도 시장이 낙폭 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서 시장이 실제로 많이 올라왔어요. 11월, 12월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너무 급등했어. 너무 외국인이 선물을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샀어요. 이렇게까지 사나? 그러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도 될 것 같은데 좀 무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 원동력은 결국에는 뭐 어떤 우리나라에 정말 호재가 있어서 전망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힘이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선물을 왕창 계속 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것이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샀던 거를 제가 그 당시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또 많습니다. 이 이상 계속 매수를 늘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까지 매도할 줄 몰랐어요. 아니, 적당히 매도해야지. 뭐 이렇게 매도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뾰족산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수도 이렇게 뾰족산을 만들었고 수급도 뾰족산을 만드는데 참 좀 어려워요. 어려운 패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지금 요 외국인 선물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지금 11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1월 2일날 기준 지금 누적 포지션 보면은 마이너스 5조입니다. 5조 원 넘게 팔았어요. 1월 초부터 1월 지금 17일까지 외국인이 선물에서 마이너스 5조 원을 팔았다. 너무 많은 양을 단기간에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확률적으로 계속 매도를 쏟아부을 확률보다는 여기서 좀 멈추겠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팔다가 좀 멈춰요. 또 사다가도 멈추고 또 팔다가도 멈추고 그런 거예요. 계속 한 방향으로 가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외국인 선물이 1월 3일부터 이때 대량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대량 매도를 쏟아붓는데 아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후반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난주 예상은 틀렸지만 이번 주는 예상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 밑꼬리가 좀 달리는 캔들 양봉으로 음봉을 감싸는 캔들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당연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 선물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수급적인 시그널까지 나온다고 하면 저점 시그널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빨리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하나 보면 제가 고객 예탁금이 지난 1월 초에 이렇게 급증한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거 시장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고객 예탁금이 금방 또 빠져나갔어요. 요거는 뭐 나갔다기보다는 지금 매수로 투입돼서 최근에 급락하는 주식을 사느라고 벌써 소진이 된 거죠. 네, 빠르게 소진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지금 뭐 유동성이 계속 그렇게 풍부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동성이 지금 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난 연말보다는 조금 그래도 견고한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유동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자금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장이 여기서 계속 폭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제가 신용잔고가 그동안 여기 많지 않다. 이런 과거처럼 이렇게 많을 때는 정말 폭락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 박스권 정도, 박스권 하단을 찾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신용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신용도 다시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레버리지를 투입해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마 반등이 나오면 이것도 좀 줄어들면서 신용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용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고 하면 현재 주가 대비 더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엄청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보면 최근에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그런 테마, 뭐 온디바이스 AI 테마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주식비서 공식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온디바이스 AI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렸어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온디바이스라는 이 테마가 조금 생소할 때였습니다. 제가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뭐 좋은 종목, 뭐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도 나왔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 네페스 그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잘 갔고, 리너공업도 신고가 났었고, 그리고 뭐 이런 쪽, 소프트웨어 쪽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갤럭시 S24가 조만간에 공개가 될 텐데 이제 곧 공개되죠. 그게 단기 재료 노출이 될 수 있다. 온 디바이스 AI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와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잠깐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종목 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이 주도 테마를 이끌어갈 다음 바톤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프트웨어 쪽에 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왜 갔냐면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죠. 12월 달에 잠잠하게 쉬다가 이제 1월 초부터 신고가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또는 뭐 ARM 이런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주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회사가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주도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저는 주도 섹터, 주도주를 판단할 때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합니다. 미국을 먼저 봐야 돼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섹터를 보고 그 종목과 연관된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뚫거나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으면 그 대형주, 대표주와 관련된 중소형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마주를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또 2024년 올해 꼭 봐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지난 글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번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고 종목도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뭐 이게 뭐 다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이 안에서 아마 또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좀 좋게 봐서 이스트 소프트를 매매를 한번 했었고요. 최근에 매매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냈었고 뭐 지금도 시장 폭락하는데 이 종목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이 일단 대장급입니다. 일단 대장은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종목 중에서 현재 대장은 한글과 컴퓨터랑 이스트소프트입니다. 그 외에 또 새로운 대장주가 또 탄생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대장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대장주는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AI가 확산되면서 로봇주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 관심 종목들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테마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테마는 AI 관련된 테마가 아니고, 현재 그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죠. 2년차에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핵심적인 정책,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 이런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제가 뭐 아주 길게 복잡하게 적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관심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려가지고 여기 제가 좋게 봤던 종목들도 대부분 흔들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 저점엔 거의 온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시장 중심이 아니거나 너무 소외주이거나 그렇다면 이럴 때 좀 대장급 종목, 핵심 테마에 있는 대장급 또는 부대장급 이런 핵심주들 위주로 바꿔놓는 종목 교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계좌를 싹 다 갈아엎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심리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일부라도 이거는 좀 내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 종목 교체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등할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어떤 종목은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어떤 종목은 회복이 더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또 정확하게 다 맞추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진 종목과 또 새롭게 교체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통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17년, 18년 차인데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하반기는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가을, 겨울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상반기에는 장이 좋아요. 대부분. 근데 상반기가 보통 좋은데 1월이 안 좋으면요. 1월이 안 좋으면은 2, 3, 4월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1월이 너무 좋아버리면 2, 3, 4월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연초인데 1월이 안 좋다? 그러면 2, 3, 4월 괜찮은 경우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월, 3월을 내다 봤을 때는 이렇게 1월달 큰 조정이 나오는 게 연초에 좀 액땜을 하는 느낌? 미리 다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악재와 이런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반영할 거 반영해서 바닥을 잡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 LNF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쇼킹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안 좋게 나왔죠. 근데 LNF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거기서 받아쳐서 올려버렸죠. 오늘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온 것 같지만 오히려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양극재, 배터리, 2차전지 어떻게 하면 주가가 빠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실적이 쇼킹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뺄 거야? 그래서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주가가, 안 좋은 주가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보다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걸 딛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악재가 나는데 올라갈 정도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 반대로 막 올라가던 주식이, 잘 나가던 주식이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악재가 나와서 떨어졌으면 다시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호재가 나와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호재가 나는데 떨어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2차전지 쪽은 지금 악재가 나왔는데도 받아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 이것도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지금 얻어맞으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반영해 가면서 연초에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박스권 흐름, 제가 박스권 하단을 찾아가는 흐름이 1월달에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스권 하단이 좀 생각보다
더 아래로 낮춰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 장세에 대한 전망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박스권 하단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번에 조금 하락이 반등도 없이 너무 좀 과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포지션을 현금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오히려 좀 용감하게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좀 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목수 너무 많이 늘리지 말자. 이것저것 다 사놓으면은 나중에 대응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힘든 게 종목수 많은 사람이에요. 종목수가 내가 계좌에 막 10개, 15개, 20개 되면 이런 장이 올 때 대응이 안 돼요. 추가 매수도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많은 종목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종목수가 뭐 많아봐야 6, 7개, 뭐 적으면 5개 이내인 사람이 대응하기 편한 거예요. 교체할 거 교체하고 추가 매수할 거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종목수도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종목수를 늘리지 말라고 제가 이럴 때 얘기하지만, 이런 자리는 있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요, 종목수를 늘려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종목수를 늘리면 반대로 하는 거고요, 이런 데서 종목수를 줄이고 주식 비중을 줄이면 반대로 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 내려오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종목수도 늘려도 돼요. 물론 종목 교체를 위해서 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와서 계좌에 비중을 축소한다, 주식 비중을 축소한다, 그거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0월달 이런 코스를 다 이겨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때 이겨냈던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11월 12월 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10월 달에 주식을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내가 추가 매수를 용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그때라도 좋은 종목으로 교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교훈을 이번에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 내가 대응할 현금이 있다면 여전히 저는 AI 인공지능 쪽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에 있는 대장주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 핵심주인데, 그쪽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여전히 핵심이다. 그러니까 물려도 여기에 물려야 되고,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이 AI와 연관된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보안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이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카페 오셔서 여기 아래 배너 보이시죠? 주식비서 카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오셔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뭐 제가 뭐 무조건적인 추천은 아니에요. 여기는 종목 다 급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공부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면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쪽은 지금 이제는 팔면 안 돼요. 진짜 팔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팔면 털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에 시장이 과도한 하락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